보시면은 고강도 재건축 규제에 리모델링 반사이익이 생기고 있다. 건물의 아파트 구조가 일자형 아파트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 팀장 함주원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돈 버는 리모델링 아파트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부의 규제 정책이 대부분 재건축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들이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왜 리모델링이 뜨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알람 설정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오셔서 돈 되는 정보 얻어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 지역 자양동 GTX A노선으로 지역 가치가 크게 상승이 되고 있는 지역, 바로 연신내 지역, 또한 서울의 중심 용산역, 이렇게 세 지역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돈 되는 정보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리모델링이란 무엇인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현재 리모델링 투자가 왜 뜨고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투자 가치 높은 리모델링 아파트 고르는 법,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한 시세 차익 볼 수 있는 리모델링 단지 아파트 고르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리모델링이나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노후된 공동주택을 신축 건물로 보수하는 것이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모델링 목적은 바로 노후 방지 및 기능 향상, 그리고 일부 증축을 통해서 일반 분양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리모델링 재건축에 비해서는 그만큼 정부의 규제 정책을 피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공사들이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건축과 다르게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추진을 합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를 다 허물고 신축으로 높게 건설이 되는 반면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존의 뼈대, 즉 골조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신축 건물로 그 골조를 토대로 다시 신축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와 별반 차이가 없이 건축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정비 사업과 다르게 추진이 빠르고 준공이 15년이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30년 이상 된 단지여야지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단지는 준공이 15년이면 리모델링을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이 D급에서 E급 아래로 내려가야지 실시할 수 있는 반면에, 지금 리모델링의 경우는 B급에서 C급이면 바로 리모델링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면에서도 쉽게 리모델링을 추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비 사업에 비해서 추진이 확실히 빠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의율 자체도 66%로 재건축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과 다르게 중축 방향에 따라서 안전진단 등급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직 증축, 위로 증축을 할 때에는 B급 이상이면 리모델링을 추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B급 이상, 튼튼한 아파트를 왜 추진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직 증축은 말 그대로 골조의 형태가 튼튼해야지 그만큼 아래 하중이 받쳐주기 때문에 B급 이상, 조금 튼튼한 골조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B급 이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평 중축의 경우는 옆으로 중축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골조가 그렇게 크게 받쳐주지 않아도 옆으로 중축을 하기 때문에 C급 이상이면 중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에 비해서 확실히 안전진단 등급이 그만큼 낮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현재 리모델링 투자가 뜨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고강도 재건축 규제에 리모델링 반사 이익이 생기고 있다. 서울 곳곳 쟁거름. 내용을 보시면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 사업성은 떨어진다. 그리고 정부 규제 덜한 리모델링이 지금 현재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번 달에 나온 뉴스 기사고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안전진단 항목을 보시면 수직 증축은 B등급 이상, 그리고 수평 증축은 C등급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의 경우는 최소 D등급에서 2등급 이어야지 재건축을 실시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 준공 연도가 리모델링의 경우는 15년,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는 30년 이상이어야지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리모델링이 더 추진이 빨리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축 범위를 보시면 기존 전용 면적의 30%에서 40% 이내면은 30%에서 40% 이내에 중축이 가능하고, 재건축의 경우는 기존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중축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중축은 기존의 면적에 따라서 중축의 범위가 틀려진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부 체납을 보시면 지금 리모델링의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의 경우는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제공을 해야지 지금 용적률 범위를 좀 더 올려주거나 아니면 종상향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재건축이 실시되는 반면에 리모델링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계속 보시면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이 대부분 재건축에 쏠려 있다 보니 지금 사업 속도가 빠른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정부의 규제 정책, 재건축에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안전진단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으로 그 장점이 부각되면서 많은 분들이 시선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규제를 덜 받고 있습니다. 기부 체납,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 의무 사항도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리모델링은 중축에 따라서 일반 분양 20가구 이하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 도심권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굉장히 늘어났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투자 가치 높은 아파트를 고르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원이 원하는 층수를 선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층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수직 증축을 한다고 해도 높이가 1층, 2층 그렇게 많이 높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도 그만큼 적기 때문에 기존에 1층에 거주했다 그러면은 다시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 리모델링이 완료가 됐을 때 다시 1층으로 가야 됩니다. 5층에 거주했던 분들은 다시 5층에 다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최초 매입, 그리고 최초 선택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매수 시점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투자를 하실 때 처음 충수를 잘 고려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도식 건물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추가 분담금이 그만큼 적고 확장하기 편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단식 아파트도 가능하지만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크게 적용을 합니다. 확장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지만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계단식도 충분히 확장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확장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를 고르실 때는 복도식 건물 아파트를 고르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건물의 아파트 구조가 일자형 아파트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일자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세대별로 구성을 이렇게 칸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중축이 점자형으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세대별로 공평하게 중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기역자나 니은자형
아파트의 경우는 중축을 하더라도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역자형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일자형 복도형 아파트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최초 시점에 아파트 구입하실 때 이렇게 일자형 아파트를 보시고 그 다음에 충수 고려하시고 복도식 아파트를 고르신다고 그러면 큰 폭의 시세 차이 보실 수가 있고 그만큼 추가 분담금 줄이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평당가 높은 곳이 유리합니다. 상급지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투자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은 있지만 그만큼 큰 폭의 시세 차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아파트 평당가가 낮은 곳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존 평당가 아파트가 500이라고 가정했을 때 20평일 때는 1억이라는 아파트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평당 50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600만원 아래 정도 되는데 5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에 28평으로 리모델링으로 추진이 됐을 때 국민주택 이하의 경우에는 40%까지 중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28평으로 중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추가 분담금이 1억 4천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기존의 1억과 1억 4천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2억 4천만 원의 아파트 원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 평당가를 계산해 보면 평당 892만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의 평당가는 500만 원이었지만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면서 28평의 평당 가격이 892만 원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나서 이 아파트 평당가가 상당히 높게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평당가가 높은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평당가가 기존에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한 아파트가 있다면 20평의 시세는 4억입니다. 4억의 평당 공사비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28평일 때는 5억 4천입니다. 기존의 4억 그리고 공사비 1억 4천을 추가했을 때 4억에 1억 4천 더하면 5억 4천입니다. 5억 4천을 28평으로 나눴을 때 지금 평당가가 1964만 원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평당가 2천만 원이었지만 지금 평당가가 1964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존 평당가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평당가 높은 곳에 아파트가 평당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평당가에 이익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 개발 이익까지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지 지역 평당가가 조금 높은 곳의 아파트를 보시면 유리한 큰 폭의 시세 차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당 공사비는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똑같은 시공사이기 때문에 건물 자재비, 인건비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그 지역의 땅값밖에 없습니다. 즉 기존의 평당가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시공사 비용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 시공하나 서울에서 시공하나 공사비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를 고를 때 공사비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득 자산이 낮은 지역일수록 동의율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높은 지역의 아파트가 유리한 동의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비싼 동네가 동의율 받기가 상당히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추가 분담금은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수직 중축이나 수평 중축을 할 때에도 일반 분양을 그만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 분담금으로 리모델링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일반 재건축 경우에는 일반 분양이 많이 들어가서 추가 분담금을 줄일 수는 있지만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만으로 리모델링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 자산이 많은 분들의 경우는 동의율을 받기가 쉽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
그런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 낼 돈 없어, 나는 동의 못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득 자산이 높은 아파트 고르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평당가 높은 아파트, 당연히 소득 자산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상급지 지역의 아파트를 고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중축 비율에 따라서 수익이 변하는 구조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40% 그리고 이상일 때는 30%로 증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평수의 아파트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40%입니다. 평당 계산했을 때 약 26평 이하일 때 그러면 40%, 26평 이상일 때는 30% 이렇게 증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때 26평 이하의 아파트를 알아보신다면 40%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평수의 중축 아파트를 꼭 고르셔라. 그래야지 큰 폭의 시세 차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최초 아파트 구매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모델링 아파트를 투자를 하실 때에는 왜 골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아파트를 고르실 때는 꼭 구매 시점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입지가 가장 좋아야 됩니다. 주변에 개발 호재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인프라가 개선이 되는 그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당연히 고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충수와 향을 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1층에 거주하면 당연히 1층에 거주할 수밖에 없고 5층에 거주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5층에 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수 처음에 매수할 때 충수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향입니다. 남향인지 북향인지 이런 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충수와 향, 최초 구매 시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파트 구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자형 아파트인지 그럼 기역자형 아파트인지 복도형 아파트인지 계단식 아파트인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구조 잘 선택을 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문의하셔서 돈 되는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잘 체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특강 시간과 영상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